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니어 행복 충전소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고아로 자라고 줄곧 가사도우미로 살아온 57세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김미숙 57세. 서울 강남의 한 고급 빌라 3층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출근해서 밤 9시에 퇴근하는 고된 삶. 그런데 더 힘든 건 일 자체가 아니라 주인집 며느리의 끊임없는 모욕과 구박이었습니다. 이것도 제대로 못해?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집에서 일할 자격도 없어. 미숙 씨는 참았습니다.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혼자 살아가려면 견뎌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빌라 1층에 새로운 이웃이 이사를 왔습니다. 81세의 노신사 황인호. 그는 국내 3대 제약회사 한국제약의 회장이었습니다. 우연히 계단에서 미숙 씨를 본 황 회장은 얼어붙었습니다. 당신, 오른쪽 눈 밑에 작은 흉터가 있나요? 그 한마디가 52년간 숨겨졌던 비밀의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신분 역전극이 아닙니다. 52년 동안 딸을 찾아 헤맨 아버지의 눈물, 모욕 속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은 여성의 강인함, 그리고 숨겨진 거대한 음모가 밝혀지는 통쾌한 반전이 담긴 이야기입니다. 힘든 일을 하시는 분, 부당한 대우를 받으시는 분, 그리고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는 희망을 느끼고 싶으신 모든 분께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여러분도 김미숙 씨처럼 존엄이 무엇인지 느끼실 겁니다. 2019년 3월 서울 강남 청담동 고급 빌라 3층. 이 집의 주인은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이정훈 씨와 그의 아내 박선영 씨였습니다. 김미숙 씨는 이 집에서 3년째 가사도우미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6시 미숙 씨는 빌라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박선영 씨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왔어요? 늦었네요. 죄송합니다. 버스가 막혀서요. 변명은 됐고 어제 청소 왜 그따위로 했어요? 화장실 거울에 물때 그대로 있던데.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다시는 무슨. 한 번에 제대로 하면 되잖아요. 돈 받고 일하는 거면 제대로 해야지. 미숙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조심하겠습니다. 조심은. 그리고 오늘 손님 오시니까 음식 준비 잘해놔요. 혹시라도 실수하면 그날로 끝이에요. 알았죠? 네, 알겠습니다. 미숙 씨는 주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참자, 미숙아. 돈 벌어야 해. 미숙 씨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고아원 출신의 학력도 없고 기술도 없었습니다. 가사도우미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게 감사한 일이었죠. 오후 2시, 미숙 씨는 열심히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거실 바닥을 닦는데 갑자기 박선영 씨가 소리쳤습니다. 아! 김미숙. 미숙 씨가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바닥 닦고 있는데요. 그렇게 닦으면 언제 다 닦아요? 더 빨리빨리 해요. 네. 박선영 씨는 미숙 씨가 닦은 바닥을 일부러 신발로 밟았습니다. 여기 다시 닦아요. 발자국 났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미숙 씨는 다시 바닥을 닦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오후 5시 손님들이 도착했습니다. 박선영 씨의 친구들 4명이었습니다. 어머, 선영아. 집 진짜 좋다. 그렇지. 우리 남편이 요즘 잘 나가거든.
미숙 씨는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과일 접시, 커피, 케이크. 조심스럽게 거실로 가져갔습니다. 여기 과일이요. 박선영 씨가 과일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사과 껍질 왜 이렇게 두껍게 깎았어요? 죄송합니다. 친구들 앞에서 창피하게. 다시 깎아와요. 네. 미숙 씨가 과일 접시를 들고 주방으로 가려는데 박선영 씨의 친구 하나가 말했습니다. 선영아, 가사도우미한테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언니, 몰라서 그래요. 요즘 가사도우미들 제대로 안 가르치면 일 대충대충 해요.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 집 아줌마는 어디 가서 일자리 구하기도 힘든 사람이에요. 고아원 출신에 배운 것도 없고 여기서 자르면 갈 데도 없을걸요. 미숙 씨는 주방에서 그 말을 다 들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맞아. 나는 갈 곳이 없어. 그날 저녁 9시 미숙 씨는 퇴근했습니다. 빌라 계단을 내려가는데 1층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노신사 한 분이 나왔습니다. 깔끔한 양복에 은발, 품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신사가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미숙 씨는 놀라서 인사를 받았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사 왔습니다. 1층에 살게 됐어요. 아, 그러시구나. 잘 부탁드립니다. 미숙 씨는 인사를 하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노신사가 불렀습니다. 저기요, 혹시. 미숙 씨가 돌아봤습니다. 네. 노신사는 미숙 씨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뭔가 할 말이 있는 듯 했지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미숙 씨는 빌라를 나섰습니다. 노신사 황인호는 한참 동안 미숙 씨가 사라진 계단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설마 그 아이가? 다음 날 아침 미숙 씨는 평소처럼 3층으로 출근했습니다. 박선영 씨는 이미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왔어요? 오늘 해야 할 일 많아요. 빨래, 다림질, 청소, 저녁 준비까지. 네, 알겠습니다. 미숙 씨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전 11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박선영 씨가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아, 1층 새로 이사 오신 분이시네. 김미숙. 문 열어드려. 네. 미숙 씨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황인호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인사드렸죠? 네, 안녕하세요. 황인호 회장은 미숙 씨를 가까이서 봤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오른쪽 눈밑을 잠시 볼 수 있을까요? 네. 눈밑이요? 미숙 씨는 당황했습니다. 박선영 씨가 거실에서 소리쳤습니다. 김미숙. 뭐예요? 손님 안내해드려요. 죄송합니다. 들어오세요. 황인호 회장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어머, 어르신. 어제 이사 오셨다면서요? 뭐 필요하신 거라도 있으세요? 아, 네. 그냥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미숙 씨는 차를 준비했습니다. 황인호 회장에게 차를 내오면서 미숙 씨는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그 순간 황인호 회장은 미숙 씨의 오른쪽 눈밑을 봤습니다. 희미하지만 분명한 작은 흉터 하나.
황인호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찻잔을 거의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아, 네, 괜찮습니다. 황인호 회장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 흉터. 유괴되기 며칠 전 마당에서 넘어지면서 생겼던 흉터. 52년 전 황인호의 딸 황수정이 유괴됐을 때 그 아이의 오른쪽 눈 밑에도 똑같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황 회장은 미숙 씨가 긴장해서 차를 들고 있는 모습을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 미숙 씨는 습관처럼 왼손으로 자신의 목에 걸린 낡은 펜던트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리고 저 습관, 긴장하거나 불안할 때마다 목걸이를 만지던 습관까지. 황인호 회장은 확신에 가까운 전율을 느꼈습니다. 유괴 직전 딸에게 선물했던 목걸이였고, 딸은 긴장할 때마다 그 펜던트를 만지곤 했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요. 김미숙이라고 합니다. 김미숙. 혹시 고향이 어디세요? 잘 모르겠어요. 저 고아원 출신이라서. 황인호 회장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고아원이요? 혹시 어느 고아원에서 자라셨나요? 부산 해운대 천사의 집이요. 황인호 회장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52년 전 유괴된 딸을 찾지 못했을 때 경찰이 말했습니다. 아이가 부산 쪽 고아원으로 보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시 몇 년생이세요? 68년생입니다. 68년. 몇 월이세요? 3월 5일이요. 황인호 회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미숙 씨, 제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 DNA 검사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박선영 씨가 이상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DNA 검사요? 왜요? 황인호 회장은 미숙 씨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 딸이 52년 전에 유괴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52년간 딸을 찾아 헤맸습니다. 네. 미숙 씨, 당신이 제 딸일 수도 있습니다. 일주일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황인호 회장의 집 거실. 미숙 씨와 황 회장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친자 관계가 99.99% 확인됩니다. 황인호 회장님과 김미숙 씨는 부녀지간이 맞습니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황인호 회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정아. 내 딸 수정아. 미숙 씨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회장님 딸이라고요? 그래. 너는 내 딸이야. 52년 만에 찾았어. 황인호 회장은 미숙 씨를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지켜주지 못해서. 미숙 씨는 멍하니 있다가 천천히 황 회장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제 아버지세요? 그래, 내가 내 아버지야.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황인호 회장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968년 3월 5일, 너는 태어났어. 하루는 소아과 진료를 마치고 병원에서 나와서 집으로 가던 중에 차가 신호 대기하는 사이에 누군가 차 문을 열고 너를 빼앗아 갔어. 유괴였어요? 그래. 유괴범은 돈을 요구했어. 나는 모든 걸 줄 준비가 됐었어. 하지만 경찰이 실수했고 유괴범은 도망쳤지. 그 후로는요? 너를 찾지 못했어. 유괴범은 잡혔지만 내가 어디 있는지는 끝내 말하지 않았어.
그 사람은 감옥에서 죽었고 황인호 회장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52년간 나는 전국의 고아원을 다 찾아다녔어. 사설 탐정을 수십 명 고용했고 광고도 냈고 방송에도 나갔어. 하지만 너를 찾지 못했어. 왜 저를 찾지 못하신 거예요? 고아원 측에서 기록을 조작했더라. 내 이름을 바꾸고 생년월일도 바꿨어. 누군가 의도적으로 너를 숨긴 거야. 누가요? 황인호 회장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내 동생. 내 작은아버지 황인수야. 네. 황인수는 내가 후계자로 지정되는 게 싫었어. 만약 내가 자식이 없으면 자기가 회장이 될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내 무남 동료인 너를 유괴한 거야. 미숙 씨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럼 작은아버지가 그래. 증거는 없지만 확신해. 유괴범과 황인수가 연결되어 있다는 정황을 찾았거든. 그래서 저는 오랜 시간을 고아원에서 자란 거예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아버지도 피해자세요. 황인호 회장은 미숙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정아, 이제부터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게. 지금까지 고생한 거 다 보상해 줄게. 아버지. 그리고 너한테 함부로 대했던 사람들 가만 안 둘 거야. 다음 날 황인호 회장은 비서를 불렀습니다. 이정훈 변호사와 박선영을 조사해. 네, 회장님. 일주일 후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회장님, 이정훈 변호사는 최근 횡령 혐의로 고발당할 위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박선영 씨는? 박선영은 과거에 사기 전과가 있습니다. 황인호 회장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 그럼 시작하세. 그날 오후 박선영 씨는 평소처럼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택배요. 박선영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택배기사가 아니라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한국제약 법무팀입니다. 박선영 씨 맞으시죠? 네. 한국제약이요? 이건 고소장입니다. 김미숙 씨, 아니 황수정 씨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죄로 고소합니다. 뭐라고요? 그리고 이정훈 변호사님은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겁니다. 박선영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잠깐만요. 김미숙이 누구랑 관련이 있는데요? 황인호 회장님의 친딸입니다. 박선영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말도 안 돼. 저 아줌마가 재벌 딸이라고. 그날 저녁 박선영 씨는 미숙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미숙 씨. 저 선영이에요. 네, 사모님. 아니, 그게 아니라. 미숙 씨. 아니, 수정 씨.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미숙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모님, 저는 이제 그 집에서 일하지 않습니다. 알아요. 알아요. 그러니까 제발 고소 취하해 주세요. 우리 남편도 살려주세요. 그건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수정 씨, 제발요. 제가 무릎이라도 꿇을게요. 미숙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박선영 씨는 황인호 회장의 집 앞에 찾아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회장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황인호 회장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박선영 씨, 일어나세요.
회장님, 제 딸에게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고아원 출신이라고 배운 게 없다고 갈 곳도 없을 거라고 했죠. 박선영 씨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제 딸은 고아원에서 자랐지만 누구보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혼자 살아남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당신 같은 사람한테 매일 모욕당하면서도 참았어요. 왜냐하면 살아야 했으니까. 황인호 회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제 딸은 이제 아무에게도 고개 숙이지 않아도 됩니다. 회장님, 제발. 법대로 하겠습니다. 그게 공정한 거니까요. 박선영 씨는 울면서 빌었지만 황인호 회장은 문을 닫았습니다. 집안에서 미숙 씨가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아. 내가 더 힘들었을 텐데. 저는 괜찮아요. 이제는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황인호 회장은 딸을 안았습니다. 수정아, 앞으로는 당당하게 살아. 내가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어. 네, 아버지. 한 달 후 미숙 씨 아니 황수정은 한국제약 이사회에 참석했습니다. 이사들이 모두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봤습니다. 황인호 회장님, 이분이 누구십니까? 제 딸 황수정입니다. 52년 만에 찾았습니다. 이사회는 술렁였습니다. 그럼 후계자가? 그렇습니다. 황수정이 제 후계자입니다. 구석에 앉아있던 황인수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형님, 그게 무슨... 황인수, 당신은 해임입니다. 뭐라고요? 52년 전 유괴 사건에 당신이 연루됐다는 증거를 찾았습니다. 그건... 황인호 회장은 서류 뭉치를 던졌습니다. 유괴범 계좌로 송금한 기록, 고아원과 주고받은 뇌물, 모두 여기 있습니다. 황인수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형님, 당신은 내 딸의 52년을 빼앗았습니다. 그 대가를 치르세요. 경찰이 들어와 황인수를 체포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황수정이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처음 뵙겠습니다. 황수정입니다. 이사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52년간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고 가사도우미로 일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제 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인호 회장은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아버지와 딸은 함께 산책했습니다. 수정아, 행복하니? 네, 아버지. 52년 만에 처음으로 행복해요. 앞으로는 더 행복할 거야. 아버지, 그런데 제가 하나 부탁드려도 될까요? 뭐든지 말해봐. 제가 자란 고아원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장학금도 만들고 지원도 해주고. 황인호 회장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내 이름으로 재단을 만들자. 감사합니다, 아버지. 두 사람은 함께 걸었습니다. 52년의 세월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시간이 더 소중했으니까요. 6개월 후 황수정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한국제약 부사장으로 취임했고 회사 경영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황수정은 화려한 삶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황수정은 부산 해운대로 향했습니다. 52년 전 자신이 자랐던 고아원 천사의 집 터였습니다. 고아원은 20년 전에 폐쇄됐고
지금은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황수정은 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여기서 내가 자랐구나. 그때 옆에서 나이든 여성이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수정이니? 황수정이 돌아봤습니다. 네. 저를 아세요? 나 김 선생님이야. 천사의 집에서 일했던. 황수정은 기억났습니다. 어렸을 때 자신을 돌봐주던 보육교사였습니다. 선생님, 저 기억나세요? 그럼 어떻게 잊겠니? 넌 항상 밝은 아이였어. 힘든데도 웃으면서 살았지. 두 사람은 가까운 카페로 갔습니다. 수정아, 잘 사는 것 같아서 다행이야. 선생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뭐든지 물어봐. 제 기록이 왜 조작됐을까요? 이름도 바뀌고 생년월일도 바뀌고. 김 선생님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보육원 원장님이 돈을 받았기 때문이야. 돈을요? 어느 날 정장 입은 남자가 와서 원장님한테 돈 봉투를 줬어. 그리고 너에 대한 모든 기록을 바꾸라고 했지. 황수정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 남자가 누군지 아세요? 이름은 몰라. 하지만 명함에 황인수라고 적혀 있었어. 나는 우연히 봤거든. 역시 작은아버지였구나. 수정아, 미안해. 우리도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고아원 운영이 힘들었거든. 황수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생님 잘못이 아니에요. 그래도 선생님은 저한테 잘해주셨잖아요. 고마워, 수정아. 황수정은 선생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제가 부탁이 하나 있어요. 뭔데? 새로운 고아원을 만들려고 해요. 그리고 선생님이 원장님을 해주셨으면 해요. 김 선생님은 감격했습니다. 수정아, 저처럼 힘든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선생님이 저를 도와주셨던 것처럼. 그럼 내가 도와줄게. 감사합니다, 선생님. 3개월 후 황수정 희망재단이 설립됐습니다. 개소식 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언론도 왔고 재벌 가족들도 왔습니다. 황수정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수정입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52년 전 유괴당의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도 몰랐고 가족도 없었습니다. 청중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살아남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제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황인호 회장이 무대 옆에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오늘 이 재단을 만든 이유는 저처럼 힘든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고아원 아이들, 한부모 가정 아이들,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는 모든 아이들. 이 재단은 여러분에게 장학금을 드리고 심리 상담을 지원하고 진로 교육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릴 겁니다. 황수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52년간 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저를 찾는 아버지가 있었고, 저를 돌봐주는 선생님이 있었고, 저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합니다. 청중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황수정은 무대에서 내려와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아버지, 고마워요. 아니야, 수정아. 내가 고마워.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이제 저도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 있어요.
그래, 넌 이미 많은 사람들의 희망이야. 1년 후 황수정 희망재단은 전국 500명의 아이들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황수정은 매주 재단을 방문해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한 여자아이가 황수정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사장님, 질문 있어요. 그래, 뭐든지 물어봐. 이사장님은 어떻게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힘들 때마다. 황수정은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나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았어. 매일 울었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생각했어. 그럼 어떻게 견디셨어요? 내일을 믿었어. 오늘이 힘들어도 내일은 나아질 거라고. 정말 나아지나요? 황수정은 아이를 안았습니다. 나아져. 언젠가는 반드시 나아져. 나처럼 아이가 울면서 황수정을 안았습니다. 그날 저녁 황수정은 아버지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수정아, 요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회사 일도 하고 재단 일도 하고. 괜찮아요, 아버지. 제가 하고 싶은 일이에요. 그래도 건강을 챙겨야지. 네, 알겠어요. 황인호 회장은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수정아, 내가 자랑스럽다. 왜요? 부자가 되어서가 아니야. 힘든 시간을 겪고도 다른 사람을 도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서야. 황수정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가 원래 그런 아이였어. 52년 전에도 지금도. 두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그리고 박선영과 이정우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정우는 횡령죄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박선영은 사기와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빌라를 팔고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어느 날 박선영은 슈퍼마켓에서 황수정을 마주쳤습니다. 박선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황수정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황수정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수정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박선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요. 제가 당신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데. 황수정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 용서했어요. 네. 미워하면서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아요. 저는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박선영은 계속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황수정은 미소 지으며 떠났습니다. 그리고 황인수는 유괴교사, 뇌물공여 등의 죄목으로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황인호 회장은 감옥에 있는 동생을 찾아갔습니다. 형님, 인수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요. 황인호 회장은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넌 내 딸의 52년을 빼앗았어. 그 죄는 평생 씻을 수 없어. 알아, 나도 알아. 하지만 넌 내 동생이야. 그래서 형으로서 마지막으로 해줄 말이 있어. 뭔데? 감옥에서 반성해. 그리고 나오면 새 사람이 돼. 황인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님, 고마워요. 황인호 회장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감옥을 나왔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흘렀습니다. 황수정은 한국제약 사장이 되었고 황수정 희망재단은 전국 2,000명의 아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인호 회장은 이사회 의장으로 물러나 딸을 옆에서 돕고 있습니다. 2025년 겨울, 재단 5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황수정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수정입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5년 전, 저는 가사도우미였습니다. 매일 구박당하고 모욕당하고 힘들게 살았죠. 청중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52년 만에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힘든 시간을 견뎠냐고. 황수정은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저는 믿었습니다.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거라고. 그리고 그 믿음이 저를 살렸습니다. 여러분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가요? 포기하고 싶으신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내일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겁니다. 저는 52년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도 기다려주세요. 여러분의 기적이 반드시 올 겁니다. 청중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황인호 회장은 무대 아래에서 딸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수정아, 아빠가 정말 자랑스럽다. 황수정은 무대에서 내려와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내 딸. 두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52년의 세월은 절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이 황수정을 더 강하게, 더 지혜롭게 만들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황수정은 수천 명의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가사도우미에서 재벌딸로,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신분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니어 행복 충전소는 여러분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 사람의 가치는 신분이나 재산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황수정은 가사도우미였을 때도 재벌 딸이 된 후에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사는가입니다. 둘째,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박선영은 가사도우미를 무시했지만 그 가사도우미가 재벌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재벌 딸이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셋째, 포기하지 마십시오. 황수정은 52년을 기다렸습니다. 황인호 회장도 52년을 찾았습니다. 긴 시간이었지만 결국 만났습니다. 여러분의 기적도 반드시 올 겁니다. 넷째, 용서하는 것이 힘입니다. 황수정은 박선영을 용서했습니다. 미워하면서 사는 것보다 용서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게 더 행복한 삶입니다. 다섯째, 성공했을 때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진짜 성공입니다. 황수정은 재벌 딸이 됐지만 화려한 삶을 즐기는 대신 어려운 아이들을 도왔습니다. 그게 진정한 성공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황수정처럼 포기하지 마시고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기적이 반드시 올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황수정 씨의 인내, 용기와 도전에 공감한다면 댓글을 남겨주시고 주변의 친구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시니어 행복 충전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